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환승이별을 당해본 저의 썰과 환승이별을 당하면 얼마나 잣 같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지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귀면 엄청 믿고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헤어지기 한 3개월 전쯤부터 약간 애정이 식었다라고 느껴졌던 게, 그 친구가 출근을 하는 날에는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가 편한 휴무 날에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친구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는 회사를 갔다가 집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탔었어도 일부러 저를 보려고 환승을 찍고 내려서 다음 정거장까지 같이 이제 걸으면서 웃고 떠들면서 이제 간 후에 이제 버스를 다시 타고 집에 가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출근하는 날에는 안 만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쉬는 날에도 이제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고, 무엇보다 만나면은 뭔가 밖에서 활동적인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게임이나 좀 하고, 이게 다인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 행동들이 전부 환승을 타기 위해서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서 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저도 싫은 소리라든가 어떤 섭섭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상대방이 내가 싫은 소리를 해서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의견을 나한테 잘 표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분들 때문에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도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상태였고, 불만들이 이제 한계치를 넘는 그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진짜 화가 엄청 났는데 또 얼굴을 보면 풀리는 거. 그게 한 10대 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정말 하여튼 이래서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라는 말이 있나 봐요. 근데 또 저랑은 피곤해서 많이 안 만나면서 회사 언니들하고는 회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회사 언니랑 밥 먹고 들어간다고 하고, 어느 날은 또 집에 엄마가 온다고 하고,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이런 날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빵 터진 거지. 걔가 또 회사 언니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근데 제가 사진 찍어 보내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사진 또 찍어서 보내고. 원래는 안 그랬어요, 걔가. 근데 진짜 요망한 게, 수저젓갈은 몇 개가 나오는지 안 찍고 가게만 나오게 찍은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냐, 맛있게 먹어라,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오후 8시 반부터 12시 반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다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집에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재밌었어? 그랬더니 재밌었어, 일찍 들어가려 했는데 언니들이 붙잡아가지고 못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말이 왜 이렇게 울려? 화장실이야? 그랬더니 화장실이야, 이제 씻고 자려고, 나 샤워하고 올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낌이 뭔가 진짜 너무 싸한 거야.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들었지. 일단은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느낌이 너무 싸하니까 막 불안감도 들고 잠도 못 자겠어가지고 이제 5분 뒤에 나 너 보러 갈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카톡으로 야, 아직도 이게 기억나네, 엥? 굳이? 이러는 거예요. 절대 이런 반응을 할 애가 아니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너 힘들지 않겠어? 또는 좋아 라고 할 애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더 세게 나간 거예요. 응, 지금 가려고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5분 뒤에 전화가 오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 나 지금 택시 탔는데 너가 너무 걱정하니까 언니들이 그냥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었어 라고 언니들 핑계를 대는 거야. 언니들 완전 쌍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핑계라고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 언니들하고 있었던 거 맞아? 라고 합리적 의심을 했지. 킹리적 의심. 그랬더니 걔가 당당하게 언니들하고 있었어, 언니들한테 카톡 보내서 확인시켜줄까? 이러는 거예요. 적반하장인 거지. 그리고 거기서 당당하지도 않는데 언니들한테 카톡을 보낸다는 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딱 정해진 문구 그대로 카톡을 언니한테 보내라 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언니 오늘 어디에서 먹었던 고기 정말 맛있었죠? 라고 보내라고 했어요. 지가 알았대요. 답장만 알려준대. 그러고 나서 일단 전화 끊고 자기가 10분 뒤에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들 자는지 연락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연락을 안 받냐? 그러면 지금 네가 그 언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자기는 회사 언니 번호를 모른대요. 야, 걔가 1년 넘게 거기서 일하면서 매일 언니들이 잘해준다, 같이 게임한다 이렇게 말하던 언니 번호를 모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그때부터 화가 이미 머리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물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내가 매일 알았다 해주니까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너 3명이서 먹었다고 했잖아. 다른 언니 번호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전화해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번호 내놔 라고 해가지고 번호를 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친구 추가를 했는데 셀카가 자기 회사 언니 사진이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하면은 민폐인 것도 알고 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기는 뭐하니까 걔한테 그러면 언니한테 카톡 보냈던 거 캡처해서 보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숨 푹 쉬면서 4분 동안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캡처한 다음에 저한테 사진 보내는 거 30초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계속 미적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이제 화가 난 거지. 너 뭐하냐? 왜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캡처를 해서 보냈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오갔던 게 한 1시간은 됐을 텐데 2분 전에 내가 보내준 문구 그대로 카톡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니랑 있었던 게 아니니까 카톡을 보내기는 뭐하고 일단 카톡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언니한테 이 짓을 보낸 거예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2분 전에 보냈네? 아까 카톡 보냈다며. 아니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통하지 앞뒤 하나도 안 맞는데 속겠냐?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 잠시만 언니한테 보터 왔어. 바꿔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보이스톡이냐고. 네 지금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났는데 그 사람 보이스톡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어요. 아마 그 언니는 얘가 갑자기 같이 먹지도 않았던 고기 맛있지 않냐고 카톡 보내니까 이제 어이가 없었던 거겠지. 얘도 진짜 상황 분별력 없는 게 자기가 개짓거리한 게 들통나니까봐 이제 자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직장 선배 번호를 그냥 나한테 넘긴 거야. 내가 연락했어 봐요. 걔는 회사생활 완전 꼬였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한테 정도 다 떨어졌고 묻는 말에 솔직히 답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너와 나는 이제 쫑이야. 나 지금까지 너가 어떤 개짓거리를 했어도 단 한 번도 끝낼 거라는 이야기 안 했었던 거 네가 더 잘할 거야. 너 누구랑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대학교 때 남자인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와 나 참. 그 대답 듣고 그냥 아무 리액션 없이 다음 질문했어요. 2번째, 나 너랑 이제 끝낼 건데 더 할 말 있어? 라고 하니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딱 끊었어요. 와, 열이 확 나면서 머리 막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진짜 쓸데없는 연애를 했구나, 다 헛짓거리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제 후회는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이제 난 건 아마 통화 소리가 울렸던 건 모텔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울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고깃집은 이제 화장실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벽이 얇지가 않으니까 소리가 많이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텔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 또 모텔이라고 킹리적 가심을 했냐면은 하루 이틀 뒤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환승한 거지. 이제 아마 대학교 친구라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사귀는 사람이 같은 직장 같은 조 오빠래요. 아마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같이 고기를 먹은 사람이 같은 회사 오빠라는 걸 알면 내가 또 감시를 할 거고, 그러면 회사 끝나면은 그 오빠라는 사람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대학교 친구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철두철미하네 진짜. 참 계획적이야.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환승 이별을 준비했던 적이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남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봐줬어요. 일부러 깊게 파지도 않았고 설마 또 이러겠어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봐줬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한 4번? 5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근데 걔는 아니더라고요. 걔 입장에서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해해주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쭉 평생 동안. 막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걔는 나 만나면서 몰래 몇 명의 남자를 더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지. 근데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다른 연인이 될 분을 선택할 때는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고, 나도 누군가한테는 진절머리 날 정도로 나쁜 기억 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혹여나 나를 지독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기억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애초에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또 그 사람 앞에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에바예요. 그 사람이 더 싫어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혹여나라도 헤어지게 되더라도 악연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기본적인 신뢰를 잘 지키면서 잘해주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승입을 당하면은 기분이 어떻냐? 젖같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불행 속에 살았으면 좋겠고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불행하고 얇고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계속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를 할 때도 결혼하고도 또 그러겠죠. 저는 차라리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연애하다가 그렇게 된 걸 알게 된 거니까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워가는 게 있네요.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조금은 바보 같지만 저의 연애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해도 다시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확실히 얼굴이 좀 붉어지고 심장도 좀 빨리 뛰네요. 아, 열받네요. 제가 연애를 6개월 이상 한 연애만 골라도 한 1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연애 경험담을 종종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남한테 잘 하진 않아요.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 이야기를 알린다 생각하니까 뭔가 후련한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제일 별로였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느끼는 것도 좀 있네요. 저 혼자만큼은 좀 만족스럽고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돼서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짧게나마 댓글로 소감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